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점유권.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두 개 크게 나누면 하나는 뭐라고 하고 점유권, 하나는 본권. 그 본권 속의 중심이 소유권이에요. 그 소유권을 제한해서 사용 수익하는 것을 오늘 또 할 거예요. 사용 수익하는 것을 제한해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소유권이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제한해서 우리가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나가요. 그게 물권의 전부예요. 그 물권을 만드는 원인 행위가 우리가 채권이라고 해요. 채권. 그래서 채권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물권이 이렇게 발생한다. 우리 법률 용어 두 번째 시간에 보면 그 설명도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저번 시간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했죠. 매매 상속까지 했죠.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뭐 또 다시 하면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소유권. 이 소유권에는 우리 크게 우리 배우는 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는 첫 번째 뭘 배우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최초로 이 등기부를 만들어서 그 등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거 우리 절차법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 절차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이 등기법은 뭐 어렵다고들 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등기부를 하나 개설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소유권 보존 등기부를 만들려면 일단은 어디에 가야 돼요? 당연히 등기소 가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자 개인이 하나 집을 이렇게 지었어요. 집을 지었어. 집을 지으면 이걸 우리는 신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축, 나대제 신축을 하나 했어요. 그래 갑이라는 토지의 소유자가 이렇게 건물도 하나 지었어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이미 존재하겠죠. 토지는 가지고 있었던 자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건물에 관한 등기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걸 만들기 위해서 등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 등기부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표제부라는 게 하나 있고 그죠? 표제부. 이 표제부는 자 우리 이제 기억을 더듬어 봐요. 표제부는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지요? 그렇지. 토지대장 중에 토지대장에 자 등록할 사항이 있는데 그 등록할 사항이 뭐였죠? 기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한 개 더, 소유자. 여기까지가 뭐였어요? 등록 사항이고 우리 한 몇 초 하신 분들은 조금 요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죠? 여기서 뭐를 하나 빼면 소유자를 하나 빼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토지의 표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요 등기부를 만드는데 등기관이 만들어 주겠죠? 만들어 주는데 등기관이 그러면 뭐를 보고 만들어? 그 토지의 표시에 기록된 토지대장 아니면 건축물대장. 근데 당장 우리 시험에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신청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신청해야 되죠. 신청해야 되는데 이 신청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남의 권리를 내 권리로 만든다라고 하면 A가 가지고 있었던 한 채의 소유권을 B로 이렇게 옮기려면 이 사람의 권리를 희생당하죠. 불이익을 당하죠. 손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권리가 오려면 지 혼자 가서 B가 소유권 이전받은 B가 내한테 소유권 이전시켜 주세요 하면 등기관이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그래서 반드시 희생당하는 사람이 진짜 너 권리 주는 거 맞아? 라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등기 의무자라고 한다고. 그 사람의 이름이 등기 의무자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권리를 이전받았을 때에 남의 권리를 이전받았을 때에
어떤 사람은 피해 입는 자가 생기겠죠. 그럴 때는 혼자 가서 신청해야 되겠어요? 둘이 가서 신청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공동신청이 나오는 거예요. 공동신청은 반드시 남의 권리를 내한테 이전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이 권리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의 등기 명의인일 텐데 그 사람이 진짜 등기 명의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뭘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등기 필증 가지고 온다고. 그러니까 첨부 정보로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뭐겠어요? 등기 필증 가지고 간다. 우리 등기 필증을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등기 필증 앞에 보면 비밀번호가 50개 있어요. 그 중에 한 개를 이렇게 떼어서 적어가지고 소유권 이전시킨다고. 그러면 진정하게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팔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해줘도 되겠네. 그런 경우에 신청에서는 뭐가 돼요? 공동신청. 자, 그러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 지금 갑이 자, 여기다가 A라고 할게요. 여기 갑구 울구가 자꾸 나와서 내가 민법 시간에 자꾸 갑 쓰던 표현이 나와서 자꾸 이랬었는데 자, A가 토지 소유자고 이 건물을 하나 새로 지어요. 건물을 새로 지어서 등기부에 이렇게 권리를 하나 새로 생기게 하지요. 새로 생기게 하는데 권리의 손해,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있나요? 없죠. 자기밖에 없죠. 자기만 권리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둘이 갈 필요 있나요? 없죠. 그럴 때는 단독 신청이라. 단독 신청하고 공동 신청을 그렇게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왜 존재할까? 왜 공동 신청을 할까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한 사람이 피해 입을 당사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정하게 권리를 이전했는지 아닌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공동으로 가고 혼자가 와도 이 사람이 권리를 생기게 하는데 아무런 손해보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게 느껴지면 뭐도 가능해요? 단독으로도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 당사자가 갈 필요 없이 혼자서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등기관이 이거는 누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도 등기부가 개설될 때도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직권으로 한다. 직권으로 한다. 직권으로 한다. 그 두 가지만 일단은 잘 기억해 두시고. 그게 원칙이고. 그죠?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이 뭐예요? 자, 원칙은 공동신청이고, 단독신청이고, 그 다음에 촉탁에 의한 신청이고, 예외적으로 뭐란 말이죠? 직권에 의한 또는 명령에 의한 신청이 있다 정도. 우리가 저번에 프린트문에도 다 내드렸어요. 자, 그것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책에도 보시면, 책에도, 자, 책에도. 제가 꼭 이거 할 때마다 꼭 어디, 생선 파는 사람 장사처럼 이렇게 느끼셨는데, 자, 이거 펴보시고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등기 신청이라는 자리를 이렇게 보세요. 등기 신청이라는 자리를. 등기 신청이라는 자리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원칙이 신청이구나. 그 신청은 신청 중에도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단독신청이 예외구나. 그런데 촉탁에 의한 등기도 관공서가 하는 촉탁에 의한 등기, 관공서가 하는 촉탁의 등기가 어디 있어요? 오른쪽 위에 딱 그림을 보세요. 등기소의 그림이 있죠. 건물. 꼭 법원 건물처럼 생겼잖아요. 지적소관청은 우리 구미시청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구미에는 등기소가 있나요? 예, 있긴 있죠. 네,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소 오른쪽으로 그림에 보면 법원 또는 국세청에서 이걸 우리는 관공서라고 한다고. 그 관공서에서 등기소로 촉탁하죠. 촉탁도 부탁이지요. 부탁이라고. 부탁. 그래서 등기관이 법원에 있는 직원이 판사가 또는 국세청장이 자기가 등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해? 등기소에 등기관에게 위임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를 위임하는 것을 뭐라고 해? 촉탁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실무만 조금만 이해하면 이게 신청인지 금방 알아요. 우리 등기소에 가가지고 만약에 등기를 하나 자기가 직접 할 수 없어서 등기소에는 갈 수 없고 법원에 가면 법원에 반드시 촉탁서를 작성을 해요. 촉탁서가 있어요. 그럼 촉탁서를 작성하면 결국 작성한다는 의미는 그게 신청이죠. 개인이 신청이죠. 그거를 법원이 관공서의 이름으로 어디에 등기소에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범주가 어디에 들어있어? 신청이 들어있다는 사실. 우린 관공서 이러면 등기관이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원칙에 속하는
어디에 속해요? 신청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요. 거기 보시면 뭐 촉탁이 있고 예외로 등기관에 직권이 있고 법원에 명령이 있다, 그죠? 이 그림을 자꾸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서 이제 입력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등기부를 하나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요 A가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건물을 지으면 먼저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요걸 만들려면, 자, 우리가 이제 등기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1 부동산 하나에, 우리 물적 편성주의라고 했죠. 물적 편성주의.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하나 있다고. 사람 하나에 등기부가 있는 걸 인적 편성주의.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있는 걸 뭐라고? 물적 편성주의라고 한다고. 1부동산, 옛날에 1용지주의였는데 이제는 전산으로 해서 1부동산 1등기 뭐라고 해요? 적는 거를 기록이라고 한다고. 기록.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지적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등록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죠? 등록이라는 표현을 썼어. 자, 그러면 표제부를 만들고, 그리고 소유권에, 지금 우리 소유권 뭐 해요?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고.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이걸 우리가 편제가 3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는 갑구라고 해. 갑구. 요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 오늘 배울 거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 요거 쓴다고. 소유권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을구라는 게 있죠? 을구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요렇게 구성이 되죠. 요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외의 권리는 뭐 있어요? 생각나는 항한. 아, 그렇지. 전세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지상권도 있고. 우리 물권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잘 알아요? 도산에 그죠? 미리 공부하시는 거. 자, 그런데 전세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라는 게 있고, 저당권이라는 거 있고, 유치권은? 유치권 등기 보셨어요? 유치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죠.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하니까 등기 대상이 될 수 없죠. 왜? 등기부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등기하도록 돼 있죠. 물건이. 그렇죠? 부동산이면 뭐였어요? 건물하고 뭐만? 토지만, 요것만